자, 상한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가 16개의 종목이 상한가 나 있습니다. 굉장하죠. 상한가가 16개야. 하나 갤러리아, 그래서 아지넥스텍, 서메이지, 천일고속, 동양고속, 한국정밀기계, 루멘스, MBR모션, DYP, 모베이스 전자, 오셈에서 파워로직스, 비트맥스까지 그래서 16개 종목인데요. 자, 16개 종목은 이제 아무리 짧게 한다라고 해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자, 일단 2부 정도로 2개에 걸쳐서 좀 논하될 것 같은데 이걸 구분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 현대차 쪽에 엮여 들어가는 종목이 있고 그 외 기타 종목들도 있긴 한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2개로 편의상 조금 나눠가지고 1부, 2부로 그래서 갈라서 2개의 파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개,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한 상한가 랠리 코스피에 5개, 코스닥에 11개 나왔습니다. 자, 우선 맨 위쪽에 있는 거 하나 갤러리아 그리고 하나 갤러리아 우선주입니다. 이건 장중에 이 종목들은 별도로 종목이 분석이 이미 올라 들어가 있습니다. 장중에 이제 별도로 올라 들어가 있는데 자, 하나 그룹의 지주 분할 이슈죠. 자, 하나 쪽의 이 이슈인데요. 이제 하나의 경우는 이거 실제로 모멘텀을 타는 거는 자, 이제 인적 분할로 지주사 하나 여기에 들어가 있던 거를 이제 잘라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실상 외형적으로는 여기 앞에서 설명드렸잖아. 이제 주력과 비주력을 갈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사업구조 개편 쪽의 이슈 내용도 있고 그리고 3세 승계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메이저 쪽, 즉 하나 쪽이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들, 이제 방산, 그렇죠, 조선해양, 그리고 에너지 이쪽 같은 경우는 이게 3세 쪽에서 가장 사업을 잘한다라는 평가를 듣는 그럼 공통적으로는 묘하게 그렇죠,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그리고 여기 하나의 김동관 부회장 두 사람이 3세들 중에서 랭킹 1, 2위를 다투는 인물들이죠. 자, 요 인물들 쪽에 그러니까 이 하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복합기업들 리스크들 같은 경우에 어떤 구조로 된다 그러면 자, 그래서 어떤 회사가 이제 A 사업과 B 사업 두 개를 각각 50%로 이렇게 반반 하고 있다라고 치죠. 이제 코스닥에 보면 그런 기업들 많죠. 딱 반반 하고 있는데 자, A 사업은 1,000억을 벌고 있고 B 사업은 그냥 똔똔 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쳐가지고 나오는 실적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별로 보는다면 그러니까 500쯤에 평균으로 각 사업당 500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업당 500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돈을 잘 못 벌고 있는 요거 그나마 지금 똔똔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돈을 못 벌고 있는 이쪽을 떼버리게 되면요. 이건 떼버리고 이제 잘 버는 부분만 되면 잘 버는 1,000억만 부각이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모멘텀을 받는다 그러면 이 한화를 노리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한화 갤러리아 같은 경우 오늘 올라간 이슈에서 뭘 얘기를 했냐라고 하면 분할로 인해 가지고 분할로 해서 그 다음에 요 기대감이라는 거 그렇죠. 분할 사업 부분의 재평가 기대감 이런 걸 지금 내서 오고 있거든요. 이게 앞에도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나눠가지고 들어가서 이걸 지금 라이프 사업 재평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에 나온 것처럼 회사를 쪼갠 거하고 실적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회사 쪼갠 거하고 재평가하고도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회사 분할시켜가면 회사를 분할시키면 이 갤러리 백화점이 이렇게 죽쓰고 있는 갤러리 백화점이 회사 이게 지주회사가 한화에서 한화 머시너리 앤 서비스 홀딩스로 지주사가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얘네가 실적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럼 개선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거냐 이거죠. 관계가 없잖아요. 그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그럼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나 호텔 앤 리조트 호텔 리조트가 지주사 하나에서 지주사 한화 머시너리 앤 서비스 홀딩스로 갔다가 바뀝니까? 자, 요런 또 가능성이 있는 게 있죠. 그러면 새로 나눠서 받을 이 회사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 얘기 드렸던 인물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산과 조선 해양 이쪽을
그 문제야 김동선이가 맞고, 그리고 김동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이 인물들이 이 인물에 만약에 이걸 맡았다, 즉 정의선 같은 이런 인물들이 이걸 맡았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을 제대로 키울 거다라는 기대가 있지만 김동선은 그런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뉴스가 떴을 때 한 방 해먹자라는 거. 근데 더군다나 이 뉴스 같은 경우는 문제는 한번 앞쪽에서 이미 이렇게 한번 해 먹은 적이 있는 이슈에 지금 재탕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도 나오기 전에 벌써 먼저 당기는 이런 흐름들이 들어갔는데요. 오늘 뉴스 나오는 흐름에서 먼저 당긴 이 강도로만 보게 된다라면 내일도 상한가로 쭉 올라 들어갈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 상에서 현재의 강도로 본다 그러면 내일도 일단 앞쪽에서 이렇게 단발로 치고 빠지는 시세가 아니고 이런 형태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는 드렸었죠. 근데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치고 들어갈 거냐 위로 치고 내려올 거냐라는 요 차이가 있는데, 일단 직전에 고점 들어왔던 이 위치 일정까지는 들어간다라고 놓고 보고요. 놓고 들어가고, 만약에 이 종목이 갭으로 지금 1,600원인데 먼저처럼 갭으로 떴는데 갭 확 떠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윗선으로 들어와서 이 위쪽에서 갭으로 뜬 다음에 꼬리 달고 밀려 내려가가지고 밑 떨어지는 윗꼬리 음봉, 이런 형태로 나온다 그러면 음봉으로 정해지는 쪽에서 차익 실현을 뭐 적어도 반 이상은, 반은 차익 실현을 하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고 이제 장대 양봉으로 양봉 시세로 해서 쭉 치고 들어간다면, 만약에 이 케이스가 같은 경우 언제나 선명한데요. 이게 작정하고 끌어올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밑으로 이렇게 눌렸다가 퍼돌리는 흐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 들었죠. 거의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밑에서 이 종목에는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여기는 없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시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아래쪽으로 살짝 눌렀다 들어간다라고 얘기 들었죠. 예, 종목의 변동성을 놓친다 그러면 7% 기준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내일 예서 1,800원 선이냐 1,700원 선이냐, 그래서 1,700원 근처에서 움직인다라고 할 때 여기서 지금 1,700원에서 7% 잡으면 120원 120 나니까 아래쪽으로 잠깐 내려 들어오게 되네요. 1,700원이라 그러면, 그렇죠. 1,700원에서 7% 잡으면 120원이니까 1,580원. 오늘 종가 아래쪽 사까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려 들어왔다가 돌아가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다시 쳐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시가서 첫 스타트에서 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눌려 들어가는 경우에는 조금 지켜보시고, 지켜보세요. 되돌리느냐 아니냐 본 다음에 요 블럭에서 빠져 내려가면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엔 자 7% 기준 잡으시면 돼요. 여기서 눌려 들어갈 때도 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올 때도 7%, 그 다음에 위에 들어갔을 경우에 저 고가에서 양봉 나오고 꼬리 달고 밀리다면 딱 7% 선에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갤러리아 우선주 둘 다 똑같은 상태로 들어가는 거니까 구분의 실익이 없죠. 둘 다 이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종목은 이유 없이 올라가는 종목, 이게 천일고속과 동양고속이 있죠. 천일고속, 동양고속. 자, 이 종목들 뭐 하는 종목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고속터미널 재개발 수혜, 재개발 기대, 이 종목으로 올라 들어가는 게, 이것도 참 이게 웃기는 게, 여타 다른 대부분의 이 급등주들의 대부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뭐 이유 없이 오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 더 무서운 경우가 많고요. 결국에 세력 다툼이라는 얘기죠. 세력 잘 들어온 놈이 장땡이라는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자, 고속터미널 지분 같은 경우에, 부지 같은 경우에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그리고 그 다음에 천일고속이고, 도양고속 같은 경우는 얼마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 들어가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대성산업이라든가 이런 애들까지 또 덩달아서 곁다리 껴가지고, 대상이 아니죠. 대성입니다. 대성산업 같은 경우 고속터미널이고, 고속터미널 인근에 부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애들까지 덩달아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있죠. 27%까지 장중에 들어왔을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테마 형태로 지금 쳐돌리는 겁니다. 이 중에서 오늘 핵심은 누구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시세 같은 경우는 천일고속에 올라 들어갔다가 꺾여 내려오는 때에도 이게 지분 얼마 가지고 0.4% 가지고 있죠. 0.4%밖에 안 가지고 있는, 여기 이쪽으로 지금 세력이 몰려 들어가서 작정하고 이렇게 잡아 끌어올리는 이런 시세로 들어갔는데요. 지금 오늘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천일고속이고요.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시장에 이제 주도주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을 이렇게 보이자, 이런 식으로 주도주군이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틈새 쪽에서 치고 돈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예전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저쪽 앞쪽에 지수가 조정받고 있던 이런 흐름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3, 4에서 2, 3일 정도 같은 경우에는
틈새로 공략하시는 것이 틈새 개별 저가주들 이런 쪽에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여기서도 나갔고 여기서도 나갔고 여기서도 나갔고 여기서도 그렇고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매번 이렇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케이스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천일고색 같은 경우 지금 딱 이 위치 자체가 다시 헤쳐먹으려고 작정하고 당기기 가장 좋은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딱 이 자리 또로록 1, 2, 3, 4, 5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요쯤에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다시 노릴 만한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재료 나온 게 없어요. 고속터미널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여기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은 뭔 뉴스가 있냐라고 하면 고토로 검색해 볼까요? 고속터미널로 검색해 볼까요? 없어요. 오늘 없죠. 이건 이제 예전에 있던 거, 예전 그냥 나왔던 거 이거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개발 리포트 이래가지고 뉴스나 하나 나왔던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저기 나와있던 거 이미 뉴스로 다 나와있던 거 이제 뒷북치는 형태의 뉴스지 않습니까? 요거 딱 이거 하나 아침에 뉴스 나오고 그 위치 자체가 지금 이런 뉴스들이 언제든지 계속해서 이게 저런 리포트 형태의 뉴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뉴스들이 되는 거는 거니까 이런 큰 이슈들이 등장하고 나면 자, 그래서 요 종목을 작정하고 잡아당기면서 나머지들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다시 대장이 천일고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살펴보면 천일고속이 상한가 들어간 건 11시에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동양고속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뒤늦게 선일고속이 먼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눌리는 경우 같은 경우 동양고속은 더 많이 눌렀죠. 더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니까요. 그 원위치까지 이렇게 눌려 들어갔다가 천일고속이 계속 날아가자 뒤따라 들어와서 11시 55분에 상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결국에 동양고속이 다시 뒤를 치고 또 올라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현재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순서대로 공략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고속터미널 수혜 쪽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 천일고속 그렇죠? 그리고 동양고속 그리고 바로 아까 방금 전에 살펴본 대성산업 이런 순서 아닙니까? 내일 같은 경우도 이 순서에서 이제 그대로 보시게 되는데 이 뉴스 이 경우에도 자 이게 고속터미널이 이게 재개발되려고 그러면 아직 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고속터미널을 헐고 지금 당장 허미를 벌고 거기다 대고 60층짜리 초고층 빌딩 바로 짓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직 시간 한참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전형적인 틈새 이 자체도 틈새 테마 형태의 세력주의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앞서서 이만큼 반영을 한 거 위치상에서 이렇게 돼서 지금 절반 아래로 살짝 내려갔다 돌리는 아까 똑같죠? 페일러 스윙 형태로 지금 돌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페일러 스윙 형태로 이렇게 쫙 돌아 들어가서 하나 둘 치고 들어가서 둘 잡아서 돌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로 본다면 고점에서 고점 이렇게 위치 이렇게 잡아 들어가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자리입니다. 내일 들어가게 되면 자 내일 이 추세 저항에 맞닿는 자리가 지금 38만 3천 원이에요. 38만 3천 원. 내일 추세 저항에 딱 맞닿는 자리에다 선을 긋고 갖다 대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면 딱 이렇게 걸리죠. 또 그 각선, 그 가격, 또 그 각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앞서처럼 이렇게 해서 찔고 나온다라고 하면 그 전에 전제 조건, 우선 저 주도주들이 저렇게 가지고 다시 미쳐가지고 판 뛰고 오늘 현대차 같은 이런 종목들도 좀 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 애들이 마구 미쳐가지고 날뛰게 된다 그러면 다시 현대차 그리고 로봇, AI 뭐 이런 쪽으로 쭉쭉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다시 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일 같은 흐름에서 친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앞에 계속 얘기했죠. 예. 당기는 흐름에서는 갭을 크게 발생을 시키지 않고 눌렀다 돌아 들어가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때 위쪽까지 이렇게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같은 거 기준으로 친다 그러면 21선을 살짝 넘어 들어가는 요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요렇게 내려고 들어와서 당기는 흐름이라 그러면 단타 칠만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요 케이스 같은 경우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치 자체는 40만 원 선 요 정도까지로 살펴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 종목에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동양고속이랑 대성산업까지는 그냥 시리즈로 같이 묶여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살펴보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내려왔던 종목에는
그다음에 간단하게 얘기하고 들어갈 종목이 지금 코인 쪽의 종목이 지금 두 종목이 또 눈에 보이게 되는데요. 코인 쪽 라인에서 지금 두 종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비트맥스고요. 비트맥스 오늘 라이브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비트맥스 자 이거는 자 이거는 그냥 바로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뉴스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저 요거 때문이죠. 이거 자 미국의 물가지수 요거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 테마가 크게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가상화폐 블록체인.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 들어가면서 비트코인을 매집한 걸로 해서 새로운 대장주로 자리매겼던 종목이 바로 이 비트맥스 아닙니까?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쭉 내려 들어갔다가 코인이 다시 돌아 들어오면서 가볍게 들어가는 거는 얘보다 지금 먼저 서메이지 같은 종목들이 이게 먼저 지금 치고 들어갔는데요. 이 서메이지도 똑같아요. 이슈 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코인 올라 들어가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틈새 테마의 형태로 치고 들어온 종목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게 결국에 뭐 상승 없죠. 다 뱉었어요. 고스란히 이렇게 다 뱉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해먹을 만한 흐름들 딱 보이지 않습니까? 앞쪽에 먼저 조주죠. 삼각 패턴. 조주의 크기가 굉장히 약한데요. 먼저 사전에 포석 깔아놓은 거에 비한다 그러면 포석 깔아놓은 거에 이게 포석이 이게 좀 크게 올라가려고 하면 이게 올라 들어가는 흐름이 적어도 전고점 근처에다는 61선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 줬어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 줬어야 이제 기술적 반등의 흐름 자체도 좀 더 길게 올라 들어간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팁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팁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서 아주 크게 세력이 들어왔다가 돌아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이런 형태의 삼각으로 이렇게 다지는 형태의 그림들이 나와야 돼요. 올라 들어오기 전에도 먼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고 나오기 전에 지금 치고 나오기 전 같은 경우도 요 앞서 쪽에서 보게 되면 요건 이제 조주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미리 이렇게 해서 찔러서 잡아당겨서 끌어올려가지고 강도 체크해놓고 저항벽 체크를 하고 그걸 올려 들어왔다 내려 다시 까서 내려오면서 기존에 들어와 있던 물량들 같은 경우는 털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털어내버리고 그래서 잡아서 동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쪽에 나오는 이 삼각의 크기에 따라서 올라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기본 해석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라고 친다 그러면 이게 너무 얕아가지고 그래서 또 딱히 그렇다고 해서 뭐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코인이 또 어마어마하게 뭐 또 그렇게 올라 들어가느냐라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또 뭐 지금 그런 거 같은 경우도 현재 상황에서는 뭐 또 딱히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 들어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 비트코인의 프라이스가 95,000달러, 95,000달러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군요. 이제 95,0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저 앞쪽에 자 이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코인 시세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돼요. 코인 시세. 그래서 어제 쭉 그래서 바닥 쪽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이러고 있다가 조금 나왔죠. 근데 사실 요 정도 시세는 요보다 더 강한 시세는 저 앞쪽에서도 이미 이렇게 바닥에서 빠져나올 때 나왔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개별 종목들이 마구 그냥 찌르기만 손만 댔다면 날아가는 이런 시세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 맞춰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보다시피 비트코인이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이상 추가로 이걸 뚫고 지금 화면에 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뚫고 올라 들어가야 추세 상승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지금 막혀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의심이 작동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조주가 너무 약하다. 바닥에서 다지고 들어가는 구간 자체가 너무 약하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결국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인의 상승세가 중요한데 정부 정책 같은 게 그렇게 특별하게 또 나와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쪽이 없으니까 코인 전적으로 코인 시세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코인 시세가 불통명하다는 두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 딱 여기까지 이제 반이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반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뜻밖에도 자 서메이지로 이제 연결되는 종목 서메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썸에이지 같은 경우에 이 썸에이지가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게임 회사입니다.
근데 게임 회사도 잘 아시다시피 게임 회사들이 코인주로 넘어 들어가는 시나리오는 많잖아요. 이 위메이드 같은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위메이드에서 코인 가지고 난리를 쳤던 위메이드의 전 사장 CEO 장영국이 그 장영국이가 다시 코스닥에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서도 또 이렇게 헤쳐드셨지 않습니까? 위메이드도 게임주이고 그리고 이 넥서스도 역시 게임주입니다. 개잡 게임주죠. 삼국 블레이드 뭐 이런 거 하는 거 슈팅 엑스 게임 개잡 게임주예요. 그러면 썸 에이지로 들어가서 본다라고 하면 이 썸 에이지도 사실 이게 좀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인 자체가 뭐가 안 되는 데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예, 썸 에이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 한계계입니다. 20억, 18억, 13억 이러고 있으니까 그 뭐라도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로봇에다가 이 웬만한 잡주들 같은 경우 오늘 종목에도 있는데 로봇에다가 숟가락 슬쩍 얹어보고 AI에다가도 숟가락 슬쩍 한번 얹어보고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저 위메이드라는 존재가 예전서부터 이렇게 끌어놓은 것 때문에 이렇게 코인 가지고 이 코인 시세 가지고 쭉 올라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비트맥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너도 나도 코인 사업 진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딱 이렇게 지금 들어온 겁니다. 코인도 오늘 작정하고 쏜 거죠. 여기 같은 경우도 얘 오히려 지금 비트맥스는 완전 출발선까지 밀려 내렸는데 얘는 또 출발선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앞쪽에 보면 실질 저점이죠. 여기가 저 아래쪽에는 이제 출발선 같은 경우는 언더젤이고요. 이게 위치 잡고 보면 이게 실질 저점이죠. 저점 이렇게 걸리는 여기서 들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비트맥스나 똑같다는 얘기가 돼요. 자, 위치에 이제 분봉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일찌감치 스타트해서 상한가 땡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들어갔다가 밑으로 밀려 내려온 다음에 다시 상한가 또 다시 치고 들어갔어요. 말 올리는 힘이 비교적 좀 강하다는 얘기죠. 10시 35분에 다시 두 번째 상한가 들어갔고요. 비트맥스를 살펴보게 되면 자, 비트맥스의 경우에는 10시 45분 오히려 늦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게 두 종목의 시가총액 비교하면 비트맥스는 그래도 조금 높아요. 900억이고요. 그리고 썸 에이지 같은 경우는 그 절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훨씬 가벼운 쪽입니다. 이거는 바로 직전에 설명드렸던 하나 갤러리아 하나 우선주하고도 똑같아요. 하나 갤러리아 우선주가 훨씬 거래가 작고 덩치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항상 우선주가 먼저 가죠. 우선주가 먼저 상한가를 가고 이 케이스도 똑같은 겁니다. 이슈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무엇도 없는 종목들이 그거 빼고 나면 무엇도 없는데요. 뭐 사실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가 좀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쪽에 코인 관련주들의 섹터가 조금 더 확대돼서 강해지게 된다라면 이 썸에이지가 혼자 올라 들어가는 상태로 가면 안 되고, 자, 이 비트맥스가 올라가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현재의 속도는 뭐 이쪽에 더 봐요. 이건 최근 시장 자체가 이 동전주들, 개잡주들 중심으로 세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앞에도 보는 것처럼 이 인베니아 있죠. 여기 이런 거 완전 잡주, 인베니아 아주 싼 맛에 그냥 미치고 들어가는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여기 아이톡시, 이런 종목들 그냥 밑에서부터 이게 아주 작정하고 헤쳐드시는 이런 시세들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썸 H가 오히려 뜻밖의 한 단계 더 당길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역시 마찬가지 방금 전에 비트맥스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무슨 전체 캐드로 전체가 올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개별 배팅 같은 형태가 돼요. 자, 코인 쪽 같은 경우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체 테마를 보게 되면 테마 안쪽에도 좀 없죠. 테마도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없어요. 가상화폐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비트맥스, 그다음에 비트 플래닛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포함도 안 돼 있는 썸 에이지까지 해가지고 겨우 이제 3개 종목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썸 에이지 같은 경우 또 다른 이슈로 뭐 잡는 뭐 이런 흐름들로 얘기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그냥 코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자, 둘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는 거 흐름 아니죠. 코인이 지금 다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다나 같은 애들, SGA 솔루션 이런 것들 이게 좀 꼼짝도 안 하고 저 밑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 이 소수의 종목들 손대가지고 장난칠 만한 종목들 이게 비트 플래닛, 비트맥스
이런 딱 장난칠 만한 종목들 가지고 지금 움직였다라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니까 개별 성향이 되는 거고요. 이런 성향이라 그러면 썸 에이지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트맥스 쪽을 조금 더 요게 조금 더 그나마 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매집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슈에다 그냥 엮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실제로 왕창 매집을 한 회사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쪽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살펴보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을 친다라고 하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요 이거 크게는 못 들어가고요. 요 다음 자리로 간다면은 뭐 2,500원 그 다음에 땀나면은 3,000원 선 요 정도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2,200원이니까요. 내일 이제 상한가 들어가는 데에 달면 660원, 2,800원 요 정도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여기죠. 2,600원, 2,800원 이 선 요 정도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위쪽에 지금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기에는 역시 마찬가지 조금 여기는 기대하기가 조금 힘들겠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잡고 들어가는 형태로 가시기보다는 지금 상한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내일은 또 내일의 상한가가 나옵니다. 어저께는 어저께 상한가가 있었고 그렇다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 들어가는 것보다 기존에 들어가셨던 분들 위쪽에서 잘 팔고 나오는 쪽으로 기준점은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2,530원 직전 고점 있죠? 요걸 기준으로 잡아서 이 위쪽으로 들어갔다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착실은 하고 일단 빠지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분 지금 시간이 조금 좀 많이 지금 진행돼서 돌아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 아진 엑스텍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아진 엑스텍은 이전에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습니다. 아진 엑스텍, 저 기존에 아진 엑스텍이 계속 올라 들어오고 있었죠. 기존에 아진 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반도체도 하고 로봇도 하고 있는데 둘 어느 쪽으로도 못 갔다. 이제 싼 맛은 있는데 수급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한 달 전에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8일 전에도 또 분석을 해드렸어요. 반도체보다 지금은 로봇에 초점을 맞춰라. 그래서 추세 전환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렇게 날아간 거 증자 때문이죠. 무상 증자. 그러니까 이미 저 앞쪽에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기반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노리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반도체 쪽으로도 로봇 쪽으로 어느 쪽으로도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못 간 종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와 로봇을 다 하고 있는데 그냥 못 갔잖아요. 못 갔던 거 이제 따라가지고 맞춘 건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라 그러면 고점 여기까지 이제 16%밖에 안 됐는데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미 오늘 조금 쇼팅이 조금 많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됐어요. 증자 이슈. 그래서 이 갭으로 뚫어온다 그러면 추격하지는 마시고 그래서 쭉 올라 들어온 다음에 서울째 이제 눌려 들어오는 흐름이 나오게 될 텐데 그건 눌려 들어오는 쪽에서 굳이 이제 내일 같은 경우도 앞쪽에서 시가에서 갭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들어가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일단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놓고 요거는 이제 어디서 언제 사느냐라고 하는 그 타이밍을 보고 이렇게 사야 되는 종목 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진 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종목은 사야 되는 종목. 저 틈나서 눌려 들어오는 흐름 들어오게 되면 받고 잡고 들어가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라 그러면 무증 잘 아시피 무증 이후에 권리락 강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종목 경우에는 보통 이제 권리락 강세가 나오는 건 증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 1대2 뭐 이런 식으로 증자 비율이 높은 종목들이 권리락에 나오고도 올라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이슈 타고 올라 들어가는 종목에도 경우에도 증자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한꺼번에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권리락 나올 때쯤 되면 제가 또 다시 분석을 해드리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거 이제 정보들 이제 분석 나오게 되면 그거 따라 맞춰가지고 참고해서죠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라인 딱딱 잡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죠. 아진엑스텍.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엔 이제 역시 마찬가지 조금 자, 한국 정밀 기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국 정밀 기계에는 저 앞쪽에도 이게 뭐 이게 상한가 이게 별일도 없는 종목인데요. 중간에 이렇게 세력상 상한가가 꽤나 등장을 했었죠. 작년에도 여기 하나 이렇게 있었고요. 들어가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쭉 헤맨 다음에 맞죠? 이번 9월 달에도 상한가 한 방짜리 상한가 해먹자 들어갔었고, 그리고 또 최근 12월 달에도 이렇게 해서 해먹자라는 시세에 들어갔었고요.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때 같은 경우 이게 다 뭐냐라고 하면 이 한국 정밀 기계는 보여드리죠. 이거 한계 기업에서 겨우 빠져나온 기업입니다. 이거 한계 기업 상태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됐다가 천신만고 끝에 겨우 살아 들어온 게, 그러니까 업종의 덕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쭉 이렇게 헤매고 있다가 그다음에 조금 나아지는가 싶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작년에 1, 2, 3분기 연속적으로 다 작살,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도 후퇴해버리고 그랬었죠. 이렇게 후퇴하는 와중에도 사이사이에 이게 종목에 올라들었던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이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입니다. 지난 9월 달에 올라 같은 경우도 이것 때문이죠. 이 대통령 취임 저 앞쪽에도 올라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정책 기대감, 조선주 정책 기대감, 이거 가지고 쭉 올라 들어간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기계업종이기 때문에 사실 조선만 들어가는 건 아닌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선만 들어가는데 내용 보면은 겁나게 좋게 써놨어요. 이거 같은 거 볼까요? 독자적인 설계 능력과 기술력을 보이란 유일한 전문. 앞서 분석할 때도 제가 똑같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야, 그렇게 뛰어난 종목이 이렇게 상패 위기에 두 번이나 상패 위기가 놀리고 그리고 실적 겨우 이따위 나오고 이러고 있냐? 그렇게 좋은 종목이, 이 내용만 보면은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뭐 그러니까 콩팥을 잘라서라도 팔아야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좋죠. 그냥 보세요. 이거 유일한 전문 제조업체이고 자동차, 발전, 조선, 풍력 등과 밀접한 관련 연구개발 인력만 40여 명, 이렇게 좋은 종목이, 방사능 고부가 정말 좋죠. 내용만 보면 이게 당장 사지 않으면 뭐 큰일 것 같은데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매번 그런 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인 것처럼 사기를 쳐가졌으니까 한방 치고 바로 먹고 튀어나오고, 한방 치고 바로 먹고 튀고, 한방 치고 바로 먹고 튀고,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양치기 같은 종목인데 이번에는 양치기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오늘 재료는 양치기에서 조금 벗어나요. 뜻밖이죠? 이번에도 양치기다라고 얘기해 드릴 것 같은데 앞서는 계속 그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한국정밀기계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이번은 아니야. 자, 이번 같은 경우 보면 자 수주가 나왔는데요. 325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라 보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앞쪽에서 나왔던 저 인베니아 같은 이런 유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인베니아 살펴볼까요? 바로 직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이렇게 한계 상황에 몰려가지고 개허우적거리고 있다가 주가는 급등했지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들어갔죠. 이 인베니아가 쭉 올라 들어갔던 게 이게 공급 계약이지 않습니까? 이거 제조 장비 공급 계약. 요거 가지고 중국에다가 132억의 공급 계약을 했는데 요게 전년도 매출액의 60%에 달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세력 돌아서 이렇게 잡아당겨 올렸죠. 한국 정밀기계,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볼까요? 거의 같은 구조죠. 그렇죠? 325억의 계약. 그래서 그 앞에까지는 계속해서 곁다리 껴가지고 기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단타치고 빠져나갔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1년에서 1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1년 반이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조금 더 연간으로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적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325억이라 그러면요, 당장 지금 작년도 이게 그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지금 올해 2026년 같은 경우 1, 2, 3분기 지금 합계가 얼마죠? 200억, 210억, 230억 정도 되네요. 230억.
자, 1, 2, 3분기 합계 매출이 230억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받은 거는 325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 매출액 대비로는 굉장히 세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기존처럼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인베니아처럼 혹은 작년도에 끌어올렸던 것처럼 이런 형태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셈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게 갭으로 떠가지고요. 음봉 떨어지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다 똑같아요. 갭으로 떠가지고 음봉 떨어져 버린 게임 끝나버리는 거고요. 이 케이스에도 이제 기준선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2선이 됩니다. 아주 선명하죠. 여기 하프라인 50%선 3,450원 선인 요 선이에요. 그 요선 쪽 같은 경우에서 살짝 내려오는 정도, 요 정도까지 내려오는 건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 갭으로 떠가지고 뭐 요 정도에서 시간다고 할 때 요 갭에서 눌려가지고 요 정도 자리, 이 자리 3,300원 선다는 요 정도까지 내려오는 정도는 괜찮아요. 그럼 155, 5% 이내죠. 그건 당연히 뭐 괜찮은 정도고요. 요런 건 이제 내려왔다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구조라 그러면 받고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요 자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떨어진다거나 혹은 이 위에서 캡 시작해서 이렇게 음봉으로 까지는 케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번에도 이 같은 경우는 세력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온 형태가 아니라 이번에도 또 어김없이 먹고 튀자. 결정적으로는 결국에 이 세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일단 구조상으로는 인베니아의 상한가르시 구조를 그대로 베껴서 들어가는 형태는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치고 들어가는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인벤에서 나왔던 것처럼 좀 더 위쪽 넓이까지 뭐 적어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 들어올 수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겠고, 만약에 위에서 지가 치고 빠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일단 빠셔야 돼요. 자, 지금 같은 이렇게 종목 개별 강세장, 초강세장에서도 이래 된다면 얘는 토끼야. 토끼인 겁니다. 그냥 빨리빨리 끝낸다 이거죠. 그럼 빨리빨리 끝내는 종목 같은 경우는 밀어둘 필요가 없죠. 뭐 저 상한가 한두 개 나와? 매일 10개씩 나오잖아요. 10개 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요렇게까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좀 너무 길어져 버렸네. 2부는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자, 1부 요까지 접어 들어가고요. 2부는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할게요.